자, 보충제를 통해서 비타민C를 공급받았을 때는 심장질환이나 또는 뇌졸중이나 많은 중증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발병률이 2배나 높지만 흥미롭게도 과일이나 채소에서 음식에서 나온 비타민C의 과다 섭취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과 관련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자, 이제 2부에서는요, 특별히 당뇨병을 가진 환자분들에게 있어서 비타민C 복용이 해롭다는 그런 연구 논문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번 그 논문 자료를 살펴보면서 답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먹었을 때 비타민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더 큰 피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연구가 거의 없지만 이런 강력한 물질을 인체에 실험하는 것은 마치 폭발물을 다루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A씨의 사례를 보면요. 몇 주 동안 비타민C를 하루에 2g씩 복용한 후에 신장이 심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A의 비타민 복용을 중단시키고 약초로 만든 차를 마시게 하자 신장에 과다한 비타민이 제거되고 신장의 크기도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비타민 섭취에 대한 현재의 불확실성과 혼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타민C를 복용하는 주요 이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비타민C를 드시는 이유, 메가도스 요법이나 물론 많은 분들이 메가도스 요법이나 또 비타민C 고용량 주사를 한두 달 섭취하셨을 때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와 긴 안목으로 볼 때 우리 몸에 어떤 허와 실이 있는지를 이 시간에 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잘 캐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타민C가 감염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혹 비타민C가 감염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많은 경우에 신체에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감기가 절정에 이르지 못하도록 감기 기운이 오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비타민C, 레모나나 이런 여러 가지 비타민C를 정제 타입으로 드시는데 오히려 감기가 절정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독소를 제어하려는 우리 인체의 노력에 방해가 되고 따라서 미래에 큰 질병을 유래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신체가 건강하지 못한 생활 방식, 식단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독성이 쌓여 있는 상태라면 먼저 신체의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대응은 우리 몸이 스스로 정화해서 독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관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감기는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질병인 것처럼 약물로 치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독소를 제거하고 스스로 독소를 정화시키는 우리 인체의 메커니즘을 막아주는 것은 사실은 큰 병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감기 예방책으로 비타민C를 나누어주는 습관 역시 우리 몸에 큰 병을 초래할 수 있는 역효과를 낼 수 있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들이 늘 해본 일이죠. 우리 아이들이 감기 기운이 오고 콜록콜록 콧물 흘리고 막 기침 나면 비타민C 몇 알에다가 이제 따뜻한 물을 주죠. 자, 그런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소량의 비타민C는 우리 몸에 정화 반응을 일으킬 수 있지만 대량의 비타민C는 이미 진행 중이거나 어쩌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화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신체가 과다한 양을 문제없이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C나 B 같은 모든 수용성 비타민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하루 필요한 양 이상을 먹어도 수용성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무해에 다 빠져나가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사이비 과학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청산가리도 수용성이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재밌는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2004년 11월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게재된 이 새로운 연구 결과를 보시면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Does supplemental vitamin C increase cardiovascular disease risk in women with diabetes? 어떤 그 임상영양학 저널에 소개된 연구 논문의 제목은 뭐냐면요. 그 보충제를 통한 비타민C 보충제를 공급받는 것은
다시 말하면 비타민C 보충제는 증가시키는가? 무엇을? Cardiovascular disease risk in women with diabetes. 당뇨병을 가진 여성에게 있어서 심혈관 질병의 위험을 무엇할 수 있는가? Increase. 증가시킬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떤 논문 제목이라고요? 당뇨병을 가진 여성에게 있어서 무엇이? 비타민 C 무엇이? 보충제가 다시 말하면 비타민C 알약이 비타민C 영양제가 무엇을 증가시킬 수 있냐면 바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라는 연구 주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결론을 abstract, research 여기 보면 여기 안 보이시죠? 글씨가 너무 작아서 conclusion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에 보면 high vitamin C intake from supplements is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 mortality in postmenopausal women with diabetes. 여기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과연 당뇨병을 가진 여성에게 있어서 비타민C 보충제는 무엇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 라는 연구 논문에 대하여 결론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비타민C 고용량이나 메가도스 요법을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제를 통해서 고용량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은 뭐하다? 관련되어 있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다? 무엇에 대하여 연관이 있는가 하면 postmenopausal women with diabetes 폐경 후에 당뇨병을 가진 여성에게 있어서 무엇을? 심혈관 질환의 죽음,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에 무엇과 관련이 있다? 증가와 관련이 있다. 자, 여러분 결론 보셨죠?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서 비타민C 고용량 섭취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심혈관 폐경 후에 당뇨병을 가진 여성에게 있어서 비타민C 고용량을 섭취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무엇과? 심혈관 질환 사망의 위험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높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결론 한번 보시면 2004년 11월 미국 임상영양 저널에 게재된 이 연구 결과 심장을 위해서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하는 당뇨가 있는 여성들은 오히려 득보다 무엇을 끼치더라? 해를 끼치더라. 폐경기가 지난 2,000여 명의 당뇨병 여성을 15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하루에 300g 이상의 비타민C 보충제를 복용한 여성들이 보충제를 복용하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서 이 카디오바스쿨라 디지즈, 심장병이나 또는 뇌졸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몇 배나 높더라? 2배나 높더라. 여러분들 아침마다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비타민C와 바이타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오늘 조금 폭넓게 이해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몇 배나 높더라? 2배. 2배나 높더라. 그런데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보충제를 통해서 비타민C를 공급받았을 때는 심장질환이나 또는 뇌졸중이나 많은 중증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발병률이 2배나 높지만 흥미롭게도 과일이나 채소에서 음식에서 나온 비타민C의 과다 섭취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과 관련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자, 너무나 재밌는 사실 아닙니까? 네, 자, 연구원들은 당뇨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낮은 수준의 비타민C를 교정하기 위해서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선택이다?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연구팀의 수석 책임자는 이 연구가 비단 나이든 여성들에게 초점을 맞췄지만 연구 결과 남성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시는 미니애폴리스 미네소타 대학의 데이비드 R. 제이콥스 주니어 박사님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구 결과가 다른 연구에 의해서 검증이 된다면 당뇨병 환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보충제를 복용하는데 무엇해야 한다? 더 신중해야 한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 현재 권장되는 비타민C 섭취량은 남성은 하루에 90ml, 여성은 75ml입니다. 비타민C는 건강에 꼭 필요한 요소이지만 심지어는 그 조엘 펄먼 박사는 매직 블렌, 마법의 섬유사라고 할 만큼 비타민C는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연구 결과 보충제는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상반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제이콥 박사에 따르면 고혈당이 당뇨병 환자의 신체 세포를 해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뭐가요? 고혈당이 당뇨병 환자의 신체 세포를 망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비타민 C 역시 세포 단백질을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서 비타민 C 보충제는 단백질을 무엇한다? 세포 단백질을 손상시키더라.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연구 결과입니다. 제이콥 박사는 자신과 동료들이 보충제보다는 완전한 영양소를 가진 식단을 통해서 비타민 C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이콥과 그의 팀은 식품에 함유된 항산화제가 생물학적인 균형을 가지고 존재할 수 있는데 반면에 비타민 알약은 생물학적인 균형을 결여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항산화제를 많이 복용하면 항산화제와 산화촉진제의 균형을 깨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자연 비타민이요? 아니면 가짜 비타민인 비타민 약이요? 예, C2는 제거되고 C만 남아있는 가짜 비타민 약은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고요? 항산화제와 산화촉진제의 균형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발견은 다른 항산화제인 비타민 E의 높은 일일 투여량이 여러분 이제 비타민 E, 비타민 A, B, C, D, E를 기본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하나 챙겨 드시기 잊어버리고 자꾸 이러니까 집집마다 식단에 멀티바이타민을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3부에서는 멀티바이타민의 허우화실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발견은 다른 항산화제인 비타민 E의 높은 일일 투여량이 수명을 연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일찍 사망을 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내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암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고용량 비타민 C 주사나 또는 메가도스 요법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 건강의 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체는 많은 사람들이 활성산소 하면 무조건 나쁜 애라고 생각하죠. 인체는 활성산소가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고용량 비타민 C를 드시는 분들은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체는 공기와 음식을 화학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 활성산소의 연쇄 반응을 이용합니다. 활성산소는 외부 침입자와 박테리아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모든 면역 반응에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이래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해서 비타민 C나 항산화제를 사용할 때 몸에 너무 많은 활성산소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비타민 C 보충제를 더 많이 드시는 게 어떻다고요? 더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명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2007년 8월 10일자 학술지 셀 세포지에 발표된 연구에 항산화제의 과다 사용이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타민C 고용량 주사, 메가도스 요법, 물론 여러분이 단기간에 항암을 하고 완전히 면역력이 초토화되어 있는 분들에게 한두 달 효과를 보실 수는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대부분 한두 달은 반짝 효과가 많이 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진짜 비타민C인 과일과 채소에서 얻지 아니하고 계속 보충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비타민C를 공급받으려고 할 때 C2는 삭제되고 C만 남아있을 때는 결과적으로 신부전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면역력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현대의학과 영양은 모두 신체의 타고난 지혜를 계속 과소평가하고 인위적으로 내 몸을 자꾸 교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건강에 좋은 자연식품을 몸에 공급해서 인공화학물질이 잔뜩 들어있는 가공식품의 이 잔해물들을 다 빼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활성산소와 다른 모든 메커니즘을 스스로 조절하면서 몸의 인체의 이 항상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도 불균형을 피하기 위해서 오직 우리는 비타민C 보충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용량 요법을 섭취하시는 것보다 가장 좋은
여러분의 면역력을 높이고 인체 생리 질서를 원활하게 하고 암에서 빨리 해방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하게 여러분의 그 비타민C를 공급하는 방법은 한 가지 원천에서만 항산화제를 얻어야 하는데 그 한 가지 원천이 비타민C 영양제죠? 메가도스 요법이죠? 비타민C 고용량 주사이시죠?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들이 늘 자주 드시는 과일과 채소, 자연식으로 살아있는 진짜 비타민으로 가짜 비타민 말고 제가 가짜 소금, 가짜 탄수화물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것처럼 아유르베다 의학이나 대체의학이나 통합의학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린 원인은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기와 같은 이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식품과 같이 오늘 여러분과 저도 진짜 비타민을 드셔야지 가짜 조제된 비타민 알약 대신 우리 몸을 진짜 살릴 수 있는 한 가지 원천인 과일과 채소, 곡물, 콩류, 견과류, 씨앗, 각종 아마씨, 햄프씨, 치아씨드 이런 아미노산이 아주 골고루 배합이 되어 있는 그리고 허브 종류들, 향신료, 차 등을 포함한 음식에서 항산화제를 얻는 것이 진정하게 여러분의 몸에 질병의 원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아주 원상태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